네, 반갑습니다.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2주차에는요, 저희 선수 과목이 뭐 기초회로, 전자회로, 뭐 제어공학 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선수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좀 복습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복습 겸 정리하고자 2주차 수업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으로 오의 법칙인데요. 오의 법칙은 다들 알다시피 어떤 양단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그 사이에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위 차에 비례한다. 이게 뭐 소위 얘기해서 오의 법칙이죠. 오의 법칙이라서 그래서 이때 뭐 전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방향을 정해주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로인데 저희가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만약에 왼쪽에서는 전류를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왼쪽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V1. 항상 기준은 뭐다?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기준점입니다.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왼쪽의 전압이 V1, 이거 오른쪽 전압이 V이면은 이 저항 R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차이에 비례하고 이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네, 그 관계식이 오형식이고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좀 풀었었죠. 양단의 전이차는 V1 빼기 V 이거고 그 전이차는 I 곱하기 R. 오의 법칙에서 R을 각자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I는 제가 R분의 V라고 했는데요. R분의 1을 우리가 G라는 약속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resistance 이고 단위는 ohm이죠. ohm. G는 뭐라고 불러요? G는 resistance의 반대말인데 역수인데 conductance라고 부르고요. 단위는 뭐다? 시멘스인데 이거를 줄여서 보통은 S라고 씁니다. 저항은 레지스턴스고 단위가 옴.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단위는 시멘스. 오른쪽 그림은요. 왼쪽이랑 똑같은데 지금 단 차이점은 전류를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반대로 저희가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하니 식에서는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 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전류 방향을 지정하고 전압 차이를 알면은 거기에 흐르는 오의 법칙을 써서 전류 및 전압 관계식을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의 법칙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 네트워크 똑같은데요. 왼쪽 같으면은 여기 있는 전압이 얼마다? 10V. 지금 여기 있는 전압이 0V. 따라서 전위 차이는 10 빼기 0이니까 10V가 되고요.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뭐다? R분의 10인데 R이 5ohm이기 때문에 2A더라. 이 전류는 2A더라. 만약에 우리가 전류 방향을 여기라고, 왼쪽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다뤄야 될 게 키르호프의 전압법칙, 키르호프의 전류법칙.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만든 전압법칙이 있고요. 키르호프라는 사람이 만든 전류법칙이 있습니다. 전압법칙은 우선은 저희가 말로 풀었으면요. 읽어볼게요. sum of, 모든 거의 합인데요. 뭐의 합이다? 노드 투 노드의 전압의 합. 전압인데 어디 주위로? 어떤 폐회로 혹은 클로즈 룹 주위에 노드 투 노드 볼티지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거의 합은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0이. 어떤 룹이 있을 때요. 룹의 전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를 다 더하면요. 무조건 0이 되더라. 우선 말로 할게요. 나중에 뭐 예전에 가지고 해볼 건데 키르호프의 전류법칙은 KC라고 부르고 역시 sum of 합인데 뭐의 합이냐? 어떤 특정한 노드를 빠져나가는 전류의 합은 역시 0이 되더라. KCl, KVL 이렇게 우리가 다들 배우셨을 거고 한번 볼게요. KVL부터 먼저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주어진 회로에서 우선은 이런 클로즈 룹이 몇 개인지 혹은 뭐가 클로즈 룹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다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로에서는. 이 방향은요, 이 룹의 방향은 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지만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그냥 편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정했고요. 그래서 KVL에 따르면은 이 클로즈 룹에서의 모든 전압의 합들은요, 0이 되는데, 보세요. 이런 룹에서 결국은 이 단자를 지나는 전압이 있을 거고, 이 저항을 통하는 전압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저항을 통하는 전압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것을 다 더하면은 0이 되더라.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을 내가 따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단자로 가니까 저항압이 올라가잖아요. 전압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쓰기를 전압 강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호를 저희 정의 나름인데 전압 강화 입장에서 마이너스 VI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 강화는 I 곱하기 R이니까 I1 더하기 R1 그리고 이쪽으로 증감이 되는 전압의 크기는 전류는 I3, 저항은 R3이니까 더하기 I3, R3의 모든 거의 합 덧셈을 하게 되면은 0이 되더라. 왼쪽 룹에서 우리가 KVL을 쓰면은 위의 식과 같은 식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같은 형태로 해보면요. 이 룹을 볼게요. R3을 통하는 전압 강화의 어떤 크기는 우선은 전류 방향이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I3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했어요. 즉 위로 흐르는 전압 곱하기 저항 이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오른쪽은 I2랑 R2의 곱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오른쪽은 I4와 R4의 곱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얘네들의 합이 다 뭐다? 0이 되더라. 오른쪽 룹에서 우리가 밑에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 두 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요. 결국은
I1이 얼마인지, I2가 얼마인지, I3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룹의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전류 방향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더하기 I 곱하기 R 이라고 우리가 부호를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전압이 더하기에서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V. 만약에 이런 방향이면은 전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B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전류가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I가 되고 이것과 R과의 곱이 결국은 이 양단의 전압 강화하더라.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식이랑 비슷한데요. 여기서의 차이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KCL은 뭐다? Sum of all 노드 투 노드 볼티지의 합은 0이 되더라.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죄송해요. 하나 빠졌죠. 어떤 클로즈 룹에 흐르는 클로즈 룹에 따라서 모든 전압의 합은 0인데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올라가는 전압이랑 상승하는 전압이랑 하강하는 전압이랑 같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이 룹을 L1이라고 했는데요. 이 룹에서 우리가 왼쪽 배터리는 전압을 올리는 역할이잖아요. 전압을 올리는 역할이니까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식으로 두고요. 이쪽으로의 전압 강화, R3을 통한 전압 강화는 다 전압 강화니까 오른쪽으로 I1 곱하기 R1 더하기 I3 곱하기 R3을 하면은 전압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의 크기가 똑같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L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사이로의 전압 강화 혹은 전압 상승이라고 생각하면요. 전압 상승은 I3, R3이 되고 이것은 R2와 R4를 통한 전압 강화의 합과 똑같더라. 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회로에서 우리가 똑같이 KVL식을 전개할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그림상으로 이렇게 제가 숫자를 10V, 마이너스 5V 이렇게 적어놔서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와 같은 식으로 한번 그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룹이 잘 보일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10V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가 있고 55옴의 저항이 있고 100옴의 저항이 있으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패스를 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똑같아요. 지금 배터리만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면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10옴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나 어떤 배터리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5V가 되더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룹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있죠. 하나. 혹은
이렇게 있어요. 혹은 지금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따라서 식이 위에서 보면은 1번식, 2번식, 3번식을요. 저희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식이 3개고요.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I1, I2, I3 미지수가 3개니까 식 3개니까 당연히 연립방식 풀면은 I1이 뭐다, I2가 뭐다, I3이 뭐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KCL로.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회로에서는요. KVL을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KCL을 쓰면 훨씬 더 간단하게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볼게요. KCL은 어떤 노드에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0이더라. 지금 이 노드를 한번 내가 생각해보면요.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전류, 오른쪽으로 나가는 전류, 내려가는 전류의 합은 0이더라. 왼쪽으로 흐르는 거는 지금 I1을 내가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빼기 I1이죠. 따라서 빼기 I1 더하기 I2 더하기 I3은 0이 되더라. 그런데 왼쪽으로 흐르는 빼기 I1의 크기는 뭐다? 오메오치. 왼쪽으로 보이는 저항, 분해, R1분해, 전압 강화, 전압 차이, V1 빼기 VI.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R2분의 V1 빼기 V2.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R3분의 V1 빼기 0. 이렇게 치환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식을. 이렇게 나가는 전류, 이렇게 내려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니까 아래와 같이 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KC를 쓰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전압을 VX라고 내가 지정을 하면요. 위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죄송해요. 오른쪽부터 할게요. 오른쪽 흐르는 전류 크기는 10 저항분의 VX, 왼쪽이 VX, 오른쪽은 마이너스 5V 더하기 아래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100분의 VX, 위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50분의 VX 빼기 10V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식 하나만 쓰면요. 우리가 VX가 뭔지 계산이 가능할 거고 VX를 알면은 당연히 I1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I3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I2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에 KVL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KVL은 적어도 식 3개를 써서 연립방식 풀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복습들. 처음, 얘는 뭐냐? 직렬, 연결.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항의 크기를 내가 계산하고 싶으면은 혹은 임피던스의 크기를 첫 번째 임피던스와 두 번째 임피던스의 합이죠. 여기서는 직렬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이쪽 보이는 임피던스의 크기는 두 개의 임피던스의 병렬인데 우리가 약속으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직각으로 세운 거를 병렬 연결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어떻게 계산해요? 각각의 역수에 합을 한 다음에 전체를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전체 임피던스가 되죠. 다 기억을 하시죠? 볼티지 디바이더. 어떤 배터리가 혹은 전압원이 이렇게 있고요. 임피던스가 직렬로 Z1, Z2가 있을 때 오른쪽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뭐다? Z1 더하기 Z2분의 Z2더라. 예를 들어서 10V가 전압이 걸리고요. 5ohm의 저항이 있고 여기도 5ohm이면은 Vout은 뭐다? 5 더하기 5분의 5 죄송해요. 곱하기 Vin 곱하기 Vin은 10이니까 5V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나오냐? 이 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면 되죠. 전류의 크기는 I는 Z1과 Z2의 저항이 직렬이니까 두 개의 합이고요. 그거 분의 전압 강하 VI 빼기 0, 0이니까요. 전류의 크기는 Z1 더하기 Z2분의 VI입니다. 이 전류는 당연히 100% 이렇게 내려가죠. 따라서 Z2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뭐다? I 곱하기 Z2가 될 거고 이거에 따라서 Z1 더하기 Z2분의 Z2 곱하기 Vin이 됩니다. 제가 지웠지만 이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얘기한 임피던스는요. 임피던스는 어떤 소자의 전압 전류비인데요. 전류비인데 우리가 ohm의 법칙에 따라서 저항 같으면은 V는 IR, 이때 임피던스는 혹은 저항은 R이었죠. 인덕터는요. 임피던스가 SL이에요. 혹은 S가 뭐예요? J오메가잖아요. 따라서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인덕턴스 혹은 임피던스가 커져요. 캐패시턴스 임피던스는 1 나누기 SC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전압 전류 관계식은 V는 IR 혹은 V는 I 곱하기 임피던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오메가가 뭐다? 결국은 2파이 F L. 오메가는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주파수의 2파이만큼 곱해진 단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죠. 따라서 아까 직렬 연결이었는데요. 결국은 여기가 Z1이라고 하고 여기가 Z2라고 하면은 Z는 Z1 더하기 Z2일 건데 Z1이 뭐다? R, Z2는 SC분의 1. 병렬도 할 수 있겠죠? R이랑 SC분의 1의 병렬은 역수를 취한 다음에
전체를 다 역수니까 1 더하기 제가 R을 위아래로 곱했어요. 그러면 S, RC 위에는 R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 오른쪽 보이는 전체 저항의 크기를 계산해라. 누가 물어본다면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요, 이 그림 같으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와 오른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의 합이죠. 합. 첫 번째 소자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는 1 나누기 SC1이었고요. 오른쪽의 전체 합은 이 괄호입니다. 전체 괄호. 근데 이 오른쪽의 전체 괄호는 또 뭐다? 또 뭐냐면은 R1이라는 소자와 R2와 C2가 직렬로 된 소자가 두 개가 병렬이 되어 있는 거죠. 병렬. 따라서 왼쪽은 R1, 오른쪽은 R2와 C2의 직렬이니까 R2 더하기 1 나누기 SC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다들 나시나 모르겠네요. 트랜스퍼 펑션. 우선 트랜스퍼 펑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한글로 뭐라 부르냐면은 전달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런 회로는 우리가 저역, 통과, 필터 혹은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역 통과가 의미가 뭘까요? 저주파 신호, 고주파 신호를 내가 만약에 따로 두면은, 따로 생각하면은 저주파 신호는 잘 통과시키는 필터 혹은 네트워크. 고주파 신호는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 혹은 네트워크를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부릅니다. 전달함수. 죄송해요. 로우 패스 네트워크. 로우 패스. 한번 이 로우 패스 회로를요. 같이 해볼게요. 입력이 V인이고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Vout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Vout은 얼마다? 볼티지 디바이더 R 더하기 SC분의 1의 전체의 SC분의 1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위아래 다 SC로 곱하면은 1 더하기 S RC분의 1 곱하기 V인이에요. V인. 죄송해요. 여기도 V인. 맞죠? 얘를 내가 어떻게 써보냐면은 1 더하기 J 오메가 RC라고 쓸 수 있고요. 혹은 좀 다른 형태로 써볼게요. 1 더하기 J에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0
분의 1 곱하기 V인이라고 쓸 수도 있으며 혹은 하나 더 1 더하기 J 오메가 타우라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염두에 둘 수 있냐면은 오메가 제로는 뭐다? RC분의 1이다. 그래서 타우는 뭐다? RC다. RC. 지금 그냥 치환한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치환했잖아요. 치환할 때 우리가 RC를 타우라고 둘 수도 있고요. RC분의 1을 오메가 제로라고 둘 수도 있는 거죠. 치환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치환을 했을 때 오메가 제로를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뭐라 불렀어요? 옛날에 배우기를? 폴이라고 배웠고요. 혹은 한글로 극점이라고 배웠고요. 타우는 뭐라고 배웠어요? 타우는 타임 컨스턴트라고 배웠어요. 한글로 시간 상수 혹은 줄여서 시상수라고 배웠습니다. 오메가 제로는요,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만의 의미가 있고요. 타우는 타임 컨스턴트로 부르고 영어 한글로 시상수라고 부릅니다. 네. 우선 그렇게 내가 정의를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원래식으로 가볼게요. 원래 자료로 가보면은 우리가 자료에는 타우라는 개념을 제가 안 적었는데요. 오메가 제로는 RC분의 1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얘를 폴이라고 부릅니다. 불렀을 때 우리가 전달함수의 크기를 볼게요. 얘는 크기를 보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게 뒤에도 나오는데 뒤에는 위상을 볼 겁니다. 위상을. 앞에 전달함수가 우리가 1 더하기 S RC분의 1이었는데 지금 RC 대신에 RC분의 1을 오메가 제로로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는데 우리가 S가 뭐다? J 오메가니까 J 오메가의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전달함수의 크기는 오메가의 함수입니다. 오메가의 함수인데 한번 써볼게요. 간단하게 1 나누기 1 더하기 J 어떤 수잖아요. 어떤 수. 그럼 얘의 크기는 뭐다? 전체 크기는 루트 1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로우 패스 네트워크의 크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죠. 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들 데시벨로 나타내니까 데시벨은 뭐다? 로그를 취한 다음에 곱하기 20 혹은 10 만약에 파워면은 그런데 우리가 1 나누기 어떤 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식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하면요. 앞에 식이랑 똑같습니다.
앞에 식이랑 똑같은데 결국은 함수가요. 오메가의 함수인데 기준점이 어디다? 오메가 제로더라. 오메가 제로.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오메가가 만약에 기준점보다 매우 작다. 매우 작으면 보세요. 대충 얘가 이 루트 안에 거만 볼게요. 루트 안에 거만 1 더하기 매우 작으니까 거의 0이죠. 거의 0. 이렇게 물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물개 표시로. 거의 0이기 때문에 로그 안에 거의 1이 됩니다. 1. 왜? 지금 1이 남아있잖아요. 로그 1은 0이니까 전체 값은 0이 되죠. 맞죠? 마지막 거부터 볼게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랑 같다면 이 루트 아래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위아래가 같으니까 1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루트 2가 죄송해요. 여기서 루트 2가 들어가게 됩니다. 루트 2가. 그래서 20 로그 2를 하게 되면 루트 2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dB가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크다면은 이 루트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가 관수화 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1보다 뒤에가 훨씬 크니까. 따라서 얘는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은 20의 로그 오메가 제로 나누기 빼기 20 로그 오메가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같이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적은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작으면은 전달함수의 크기는 뭐가 된다? 거의 0dB가 된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 3dB가 된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클 때는 20 로그의 오메가 제로 빼기 20 로그의 오메가가 된다. 중요한 거는 이 오메가에 따라서 오메가가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울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패스 네트워크는 0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크기를 가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기울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파수가 decade 10배 될 때 크기가 20dB 감소하더라. 네. 그 다음에 페이즈를 볼게요. 페이즈를 보면요. 똑같은 전달함수를 우리가 식을 써서 페이즈를 찾으면은 복소수의 위아래가 있으면 페이즈가 어떻게 돼요? 위에는 실수만 있으니까 페이즈가 0도. 밑에 있는 거는 백인데 페이즈는 실수분의 허수의 아크 탄젠트이잖아요.
따라서 빼기의 아크탄젠트의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똑같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 클 때, 0일 때 한번 우리가 대략적인 값을 추정해 보면요. 작을 때는 거의 0도, 클 때는 거의 90도 최대, 같을 때는 마이너스 45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네.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0도에서 시작해서 대략 최대 90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극점에서는 45도를 지납니다. 45도를 지나더라. 이렇게 막 알기 힘든 수학을 막 했는데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의미를. 다시 원래 그림대로. 입력 신호가 이렇게 있고요. 저항이 있고 얘가 출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의 관계식을 따져보니까 1 더하기 S RC분의 1이더라. 얘를 1 더하기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J분의 제로분의 1로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은 Vout과 Vin의 비율의 크기를 내가 그려보고요. Vin과 Vout의 비율의 각도를 그려보니까 크기는 이렇게 변했고요. 변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오메가 제로. 똑같은 오메가 제로의 각도는 몇 도였어요? 시작점은 0도, 오메가 제로에는 마이너스 45도, 최대 마이너스 90도가 떨어지더라.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 그리고 앞에 식들이요 나타내는 게 결국 이건데요.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 오른쪽은 뭐다? 주파수인데 단위는 우선은 라디안. 얘의 의미는 이 입력 신호에 만약에 사인 오메가 XT라는 신호를 내가 주면요. 어떤 임의의 사인인데요. 사인의 주파수가 오메가 X인 신호를 주게 되면은 그 주파수의 출력에 해당되는 신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를 로우 패스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오메가 X가 저주파면요. 저주파의 의미는 폴보다 극점, 폴점보다 매우 낮을 때 우리가 저주파라고 부르고 이때는 신호가 통과되더라. 고주파에서는 오메가 X가 오메가 제로보다 매우 크면은 신호가 통과가 안 되더라. 고주파니까. 그래프를 보면요. 만약 오메가 X가 여기 있으면은
신호의 크기가 감쇄가 거의 없고요. 위상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오메가 y가 여기 있으면은 신호의 크기는 이마만큼 낮아지고요. 페이즈 같은 경우도 이마만큼 낮아지더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사인 오메가 xt 똑같이 하고 (1kΩ) 얘를 1피코페롯이라고 할게요. 오메가 제로가 뭐였어요? RC분의 1이었으니까 1K 곱하기 1의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따라서 얘는 10의 9승이에요. 10의 9승.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 만약 오메가 X가 10의 6승의 라디안 퍼 세컨드라고 치면요. 오메가 X는 10의 9승보다는 매우 작죠. 매우 작으니까 크기는 거의 0dB였고 각도는 거의 0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력이 이런 진폭이 가지고 이런 하이패스 네트워크, 로우패스 네트워크 통과하면요. 출력은 똑같은 진폭을 가지고 위상 차이도 거의 없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 만약에 오메가 X가 뭐 10의 11승 라디안 퍼 세컨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입력에 내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출력은 매우 작아지게 돼요. 매우. 왜? 고주파니까 신호가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앞에는 저주파 네트워크, 로우패스 네트워크, 지금은 하이패스 네트워크. 하이패스 네트워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RC였다면 지금은 C, R이 들어갑니다. 입출력을 보게 되면요. 볼티지 디바이더니까 얘 임피던스는 SC분의 1, 오른쪽 임피던스는 R분의 R 곱하기 V인이니까 SC를 곱하면은 1 더하기 SRC분의 SRC 곱하기 V인이 됩니다. 혹은 S분의 S 더하기 RC분의 1로 우리가 치환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오메가 제로를 RC분의 1이라고 내가 치환하면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뭐다? 하이패스 네트워크다. 하이패스. 왜 하이패스냐면요. 크기를 볼게요. 똑같이. 크기는 S 대신에 J 오메가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크기는 복소수니까 1 나누기 루트의 실수 제곱 더하기 호수 제곱 하니까 이렇게 로그로 역시 쓸 수 있고요.
앞에와 비슷하게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 클 때, 같을 때 한번 보면은 작을 때는 오메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함수, 클 때는 거의 0 dB, 같을 때는 마이너스 3 dB. 얘를 똑같이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증가하다가요. 오메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0dB에 가깝게 됩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고주파 신호는 통과된다고 하고요. 크기가 거의 안 작아지잖아요. 이쪽 저주파 신호는 크기가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작아지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통과가. 그래서 하이패스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페이즈도 똑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해보면은 페이즈는 하이패스일 때는 90도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5도로 꺾이고 내려가고 최종적으로는 0도를 지나게 됩니다. 하이패스일 경우. 우리가 여기서는 Generalized First Order Low Pass, High Pass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앞에서 그냥 K만큼 식을 키웠어요. K만큼. 바뀌는 거는 K만큼 식이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 차이입니다. 네. 우선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